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자, 장이 진짜 별로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힘을 내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해요. 뭘 전진하냐고? 좋은 코인 사는 법 한번 이번에는 배워보자고요. 네, 좋은 코인 구입하는 이제 비트보이 세시봉의 팁 5가지를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코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 분야가 가장 핵심이에요. 왜 꼭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왜 당신은 ICO를 하려고 하는가? 네, ICO 모금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네, 지금 이제 블록체인 세상에는 꽤 여러 가지 코인들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것이 결제 수단, 가장 많은 것. 네, 아무튼 플랫폼 코인들도 있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 지급, 그리고 프로토콜 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서 여러분은 그 코인의 당위성을 봐야 돼요. 이 코인이 세상에 나와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그냥 뭐 코인만 발행해가지고 돈 먹고 먹튀 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스캠인지, 그거 지금 체크하자고 이런 영상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낮은 수수료 혹은 수수료를 없애는 것. 네, 미들맨을 없애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제 해결을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걸 통해 이제 블록체인의 뭐 스마트 계약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그런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하스켈 언어를 사용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낮은 해킹의 가능성 등, 그리고 빠른 트랜잭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코인들이 얼만큼 지금 현재 이제 블록체인 계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리 코인이 그런 부분을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는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자고요. 이 코인이 어느 거래소들에 지금 있으며 현재 가격은 얼마며 현재 발행 수는 얼마고 총 발행량은 얼마고, 이제 요런 거에 대한 물론 분석도 중요해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그리고 그런 높은 기준과 높은 당위성에 맞게 코인의 회사 그리고 팀 멤버들이 과연 그 기술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코인의 대표, 이사,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요. 네,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로는 유명 VC 및 기관 투자자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 중국, 국내 등의 유명 기관 혹은 캐피탈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가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유명한 판테라 캐피탈, 뭐 펜부시 캐피탈, 그리고 해시드 등이 있겠죠. 네, 홈페이지들을 들어가 보시면요, 뭐 기본적으로 백서가 있고 뭐 어떻게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페이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팀 멤버들을 보시면은 그 아래 스크롤들을 내려보다 보면 어드바이저리, 이제 어떤 고문들이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보다 더 아래를 더 보시면은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구매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코인의 모금량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도 체크가 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체크를 한다는 점, 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초기 펀딩 및 로드맵 약속을 잘 지키는 코인인가? 요거 사실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꽤 많은 코인들이 로드맵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뭐 기스허브라던가 미디엄이라던가 그런 거에 뉴스를 그렇게 잘 올리지 않는 코인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좋지 않은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여기 설명드린 초기 펀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ICO 시에 많은 모금은 좋으나 적당한 수준이라면, 적당한 수준의 모금량이었다면 향후 가격이 상승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그거를 금액으로 따졌을 때 뭐 적당히 한 15밀리언에서 한 50밀리언 정도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바이넌스의 장펑자오 대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 금액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고요. 네. 자, 그리고 과거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테스트넷, 메인넷, 이제 우리가 올해 한 3월부터 한 5월까지 굉장히 또 7월에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테스트넷과 메인넷을 거치면서 가격적 부분에 있어서 큰 등락을 보였었어요.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실망감을 통해서 거의 덤핑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런 사례를 잘 지킨 이제 긍정적인 코인들은 트론, 이오스, 온톨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테스트넷과 메인넷을 잘 지킨 코인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해요. 온톨로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오스도 테스트넷을 기간은 꽤 괜찮았던 걸로 아는데 이제 메인넷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네. 이오스는 제가 트론은 좀 자세히 봤던 것 같은데 이오스는 아주 자세히 보지는 않아가지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꽤 많은 코인들의 이제 뎁들이 이제 우수수수 나와가지고 이제 이오스 홀더분들을 많이 행복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또 그런 약속을 잘 지키고 또 긍정적인 이제 코인 런칭이 메인넷 런칭이 잘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네거티브한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라이트코인의 올해 이제 모습을 좀 보면 저는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2월에서 3월까지는 정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거든요. 오미세고랑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야, 이거 다시 뭐 상승장 오면 라이트코인 역시 대단하겠네 했는데 문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라이트페이에 대한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현재 기준에서는. 네, 실패를 하는 것 덕분에 라이트코인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뭐 실패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인기가 많이 꺾였어요. 원래 순위도 한 5위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7위에 속해 있네요. 네, 때에 따라서는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라이트코인 6만 얼마인가요? 네, 65,300원. 이 코인이 지금 아무리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 위치에 있을 코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더 하락할 소지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올라가고 네, 아직 다시 다 53.6이네. 네. 더 5만원 얼마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은. 네, 지금 이런 그래서 로드맵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거를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버지라는 코인의 되게 과대포장과 거짓 광고도 이제 굉장한 기대치의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지가 아주 큰 파트너십이 있을 거라고 정말 과대포장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상하게 걔네가 그 당시에 기금 모금을 또 추가로 했어요. ICO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폰허브였나요? 어디 이런 성인 뭐 이런 아무튼 폰 관련된 그런 것들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많은 홀더들한테 정말 실망감을 줬었던 한번 차트로 확인해 보죠. 200BTC 여기 보시면 거의 한 1443BTC까지 미친 속도로 상승을 하다가요. 그 당시에 거의 한 644BTC까지 추락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여러 코인들이 그러듯이 하락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버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도 이 코인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질리카는 뭐 메인넷이 미뤄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망감은 있었는데 덤빙 수준의 가격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냥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두 가지 사례가 이제 로드맵 약속을 잘 못 지킨 네거티브의 사례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장이 수월해야 합니다. 네. 이게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워낙 많은 코인들이 솔직히 말하면요, 업비트랑 빗썸에 상장을 하고 싶어 해요. 수많은 외국계 코인들이,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빗썸 혹은 업비트는 코인을 상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극단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장되는 걸 보자면 중국계 코인은 조금 피하는 것 같고 좀 미국계 코인을 많이 상장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오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계 코인이죠. 근데 미국에 어쨌든 사업화를 많이 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예, 그래서 사실상 미국 코인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일단은 그 되게 여러 가지 그 상장에 수월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펀더멘탈. 네, 펀더멘탈적인 부분. 코인의 철학과 비전이 백서와 그리고 로드맵을 통해서 잘 드러나야 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뚜렷한 이유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의 팀 멤버가 있어야 한다. 요거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가 언급했던 기사 내용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큰 이코노믹스, 특히 시세 조정하는 코인은 안 돼요. 처음에 자기들이 조금 더 돈 먹어보려고 분량 많이 가지고 있고 펌핑 덤핑질 무지막지하게 하는 나쁜 코인들 많은데요. 그런 코인들은 결과적으로 보수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는 거래소에 상장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세 조정되는 코인들은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상장이 힘들고 우리 투자자들도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냐? 아, 야, 진짜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네, 이건 너무 많은 걸 정말 요구를 한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최근에 이거는 조금 거래소적 관점이 커요. 네, 저는 투자자들과도 말씀을 나누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업계 많은 분들과 이제 미팅과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고 또 얻는 정보에 따르자면 이제 상장에 수월해야 한다. 예, 저런 모습들이 또 하나의 그 코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는요, ERC20 코인이 ERC20 계열 코인이요 상장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소 입장에서 입출금이 안전한 코인과 월렛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는 코인이 입출금이 되는데 거기서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코인이 없어지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ERC20 코인이 가장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일단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네 번째로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안타깝고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코인 회사가 상장비를 낼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역시 그 코인의 이제 향후 지속적인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 거래소는 상장비가 있고요. 어떤 코인 거래소는 상장비가 없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코인 거래소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코인 상장비를 내지 않는 코인도 있어요. 상장비를 바래? 나한테? 나는 상장비를 안 낸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뻔뻔한 코인들이 있어서 어떤 거래소들은 그런 코인을 매우 매우 싫어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장사적 관점이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이 조금 부딪힌다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코인이 과연 상장에 적합한지, 네, 그런 면도 생각을 하셔야 해요. 자, 다섯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케팅. 일단 물 좀 한 잔 마십시다. 이게 내용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자, 다섯 번째, 마케팅. 내가 좋아하는 코인이 카톡방, 블로그 및 스팀잇, 텔레그램, 유튜브, 온라인 신문기사, 그리고 뭐 코인 경제방송, 네, 뭐 아시아경제TV나 뭐 매일경제나 뭐 디지털조선이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네, 한국경제도 있고, 네, 그런 곳에 얼마나 노출 및 검색이 되어지고 있는가. 네, 네이버 뭐 당연히 빠뜨릴 수 없죠. 네이버 검색어. 어떤 마케팅 업체와 협력을 하여서 어떤 마케팅 업체가 이 코인 회사를 지원하고 있는가, 혹은 이 코인 회사가 이 마케팅 업체랑 손을 잡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관점이에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흔히 엑셀러레이팅을 누구와 손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코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큰 흐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또 다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코인들이 하는 사업이 좋아야 투자를 잘 받았고, 그리고 그 투자를 많이 받았어야 이런 마케팅이라던가 상장비를 낼 수 있다거나, 그리고 뭐 로드맵 약속도 당연히 잘 지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코인들이 약속 시간대에 딱딱딱 해가지고 어떤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돼요. 네, 정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 관점인데요. 브랜드 네임. 네, 엔티쉐어 같은 경우는 네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 심볼도 약간 초록색 네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약간 터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노라고 하는 최근의 코인들, 한국에는 조금 지금 거래소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가지고 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바이낸스에는 꽤 유명한 코인이죠. 네, 그 코인도 레이 블럭스라는 이름에서 나노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꽤 성공적으로 리브랜딩이 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오의 경우 지금 현재 한 10위권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노도 역시 마찬가지 20위권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29인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브랜드 네임이 좋은 사례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나쁜 사례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근데 문제는 얘네 둘 다 기술도 괜찮고요. 정말 펀딩도 꽤 괜찮거든요. 특히 DTA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돈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은데 이 브랜드 네이밍 때문에, 그리고 그 심볼, 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티커가 애매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잘 기억에 남지 않는 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네, 에어드랍도 꽤 했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하두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브랜드 네임도 맞긴 한데 그 코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운더 혹은 코파운더의 얼굴도 상당히 무시 못하는 측면이 있죠. 뭐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정말 눈이 참 이렇게 쳐져가지고 착한 그런 인상, 그리고 푸근한 이미지를 주긴 하는데, 이제 트론의 저스틴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약간 연예인 같은 이미지를 좀 주기도 했잖아요. 네. 네오의 다홍페이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가 있죠. 네.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 주는,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브랜드적 그런 네이밍 이미지에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참 무시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야 DTA의 프랭클린 송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좀 좋은 사람 같아요. 그냥 약간 그 정도. 네, 좀 재미를 좀
약간 뭐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코인의 인기와 무시를 할 수 없는 측면임에는 좀 분명해 보여요. 네. 자, 이제 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호한 기술. 그러니까 초반이에요. 기술이 되게 모호했어요. 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백서의 이 내용은 여기서 가져왔고, 이 내용은 저쪽에서 가져왔고, 저 내용은 저기서 가져왔고, 이게 무슨 코인이야? 이건 스캠이네. 야, 이건 이 프로젝트는 100% 망할 거야. 야, 이거 사지 마라. 이거 사면 너 진짜 다 망한다. 그러니까 트론은 초반에 엄청난 퍼드 유발들이 있었어요. 스캠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론이라고 하는 그 뭐지 기억에 남을 만한 네이밍과 그리고 이제 그 흰 다이아몬드 심볼, 네, 검은색 배경에, 그리고 저스틴 선의 이제 특유의 트위터 마케팅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얘네는 자금 모집을, 제가 자금 모집은 얼마 했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몰라요. 꽤 잘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4배에서 5배 정도로 더 올랐어요. 화랑장 때의 그 거대한 상승력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을 4배에서 5배 정도 가격이 더 올랐대요. 그러니까 트론 입장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을 통한 마케팅과 엄청난 상장과 그리고 많은 개발진을 다려왔기 때문에 로드맵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3박자가 딱딱딱딱 맞았다. 네, 그렇게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트론은. 반면 덕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덕키가 2월엔가 아마 ICO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오로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더리움도 포함됐나? 자금이 받았는데 더 가격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신의 폭이 조금 약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캐서린 본인의 그 이미지와 덕키라고 하는 잘 지은 이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중국 정부랑 협약했다라고 하는 그 왠지 믿음이 가는 왠지 그냥 믿음이 가는, 네, 팩트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가요. 팩트가 없는데. 그리고 그런 이상한 이거 코인 괜찮은 것 같아. 세시봉이 얘기했대. 신혜두네가 얘기했대. 누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저를 포함한 인플루언서들을,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방 내에 우후죽순인 야, 이 코인 괜찮을 거다라고 소문들이 한 4월에 쫙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돼 가지고 지금 하나의 덕키는 진짜 그야말로 김치 코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김치 코인이 됐어요, 덕키는. 네. 근데 덕키도 제가 보기엔 안 망할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한테 꽤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알려지려고 하는 이 진짜 흐름은 앞으로 더 유지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자, 뭐 아무튼 제가 지금 좋은 코인을 구입하는 팁 5가지라고 하는 이제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약 6개월 동안 이제 유튜브, 블록체인, 비트코인 코인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깨닫고 배우게 된 몇몇 관점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뭐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고 저만의 관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몇몇 가지의 기준들을,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코인을 봤을 때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 시세, 그리고 시황, 뭐 중국 코인 망할 거다, 뭐 비트코인 $3,000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지금 우후죽순적인 막 퍼드와 막 엄청난 뭐 두려움과 공포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코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만한 이제 자기들만의, 나만의 어떤 그런 관점은 있어야 하는데, 요것들이 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지 마시고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좋은 코인을 구입하는 팁에 대한 저 비트보이 세시봉의 소개였고요. 추천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런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